의문변동 종합편 두 번째 파일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동화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받침 발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동화 세 가지죠.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비음화는 비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비음이 아닌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경우와 유음, 리을이 비음으로 바뀌는 경우 살펴볼게요. 첫 번째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그, 드, 부의 받침과 뒤에 오는 니은, 미음 비음을 만나면 그, 드, 부, 파열음이요.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기억은 이응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즉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인데요. 비음과 파열음이 만나면 뭘로 바뀐다고요?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비음화예요. 자, 그러면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조음 방법이 바뀐 거죠. 조음 방법은 바뀌는데 조음의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조음의 위치는 기억이 여린 입천장 소리인데 여린 입천장이면서 비음인 이응으로 바뀌었고요. 혀끝 잇몸소리 디귿이 혀끝 잇몸소리 비음인 니은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입술소리 비읍이 입술소리 비음인 미음으로 바뀐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 국물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고 받는다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었죠.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이 첫 번째 비음하고요. 두 번째 비음하는 유음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리을의 비음한데요. 이 앞말의 받침이 리을을 제외한 자음이에요. 뒤에서 리을이 바뀌어요. 니은으로. 이것을 우리는 리을의 비음화라고 합니다. 종로를 보면요. 종로 뭐예요? 앞말의 받침이 이응이에요. 뒤에는 첫 소리가 리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로라고 발음하죠. 그 다음에 백로를 보면 앞말의 받침이 기억이에요. 리을이 아니죠.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가 리을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같은 조음 위치인 여린 입천장이면서 비음인 이응으로 바뀌는 현상. 이런 것을 우리는 리을의 비음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유음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유음이 아닌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유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리라고 쓰지만 천리라고 읽으면서 여기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죠. 또 칼날 할 때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음화라고 하는데요. 유음화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자어에서 니은과 리을이 결합해서 리을, 리을로 바뀌지 않고 니은,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을 유음화의 예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실제 발음을 고려한 발음법이에요. 자, 이것은 한자어에서 일어나요. 한자어에서. 그래서 예를 보면요. 의견난이라고 썼는데요. 우리가 읽을 때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어요. 의견난. 그 다음에 임진난도 똑같은 예고요. 구군유도 똑같은 예예요. 구군유라고 읽죠. 이것은 니은과 리을이 만나서 뭘로 바뀐 경우에요? 니은, 니은으로 바뀐 경우에요. 언제 일어난다고요? 이 유음화의 예외는 한자어에서 일어나게 돼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게 구개음화인데요. 구개음화는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조건이 끝소리, 즉 앞말의 끝소리가 디귿, 티읕이어야 하고요. 또 뒷말에 오는 첫 소리가 형식 형태소이면서 반모음이나 단모음이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구개음화가 일어나는데요. 이 앞말의 끝소리, 앞말은 실질 형태소예요. 앞말은 실질 형태소고요. 뒤에 있는 말은 앞말, 디귿, 티읕은 실질 형태소, 뒤에 오는 것은
요 뒤 반모음이나 단모음이는 형식 형태소일 때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형태소 사이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게 국외음화죠. 예를 보면 굳이 원래는 굳다라는 형용사 굳다라는 동사였죠. 굳다. 그쵸? 에다가 이 어미가 아니고 여기서 이는 전미사네요. 전미사가 만나서 굳이라는 부사로 바뀌었어요. 자, 이럴 때 얘는 이는 전미사이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 굳다는 용언의 어간이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죠. 얘네가 만나서 디귿과 단모음 이. 자, 여기서 디귿은 실질 형태소, 이는 형식 형태소인 접사죠. 그래서 굳이라고 발음하는 것. 이게 국외음화 현상이고요. 아까 우리 첫 번째 파일에서 예를 본 적이 있죠. 밭이랑, 그쵸? 여기서 이랑이 조사이기 때문에 밭이랑이라고 발음된 것도 이 국외음화죠. 또 굳히다의 예를 보면 앞말이 디귿으로 끝났어요. 앞말의 끝소리가 뒷말이 뭐요? 단모음 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뭐예요? 축약이 일어나요. 자, 축약이란 무엇입니까? 두 개의 음운이 하나의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자, 그래서 축약은 자음 축약이죠. 얘는 디귿과 비읍, 지읒, 기억이 무엇을 만나요? 히읗을 만났을 때 각각 만났을 때 디귿과 히읗이 만났을 때는 뭘로 바뀌어요? 티읕. 비읍과 히읗이 만났을 때는 피읒. 지읒과 히읗이 만났을 때는 치읒, 기역과 히읗이 만났을 때는 키읒, 피카츄 털로 바뀌는 현상을 축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굳히다의 경우에는 처음에 다가 되었다가 이 티읕과 단모음 이가 만나서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 이것을 국외음화. 그러니까 굳히다라고 발음이 되는 것은 두 개의 음운 변동이 있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축약. 하나는 국외음화. 이렇게 일어나요. 자, 그럼 이런 국외음화는 왜 일어나냐면 모든 음운 변동은 발음의 편리성을 위해서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모음은 고모음이면서 전설모음이에요. 그런데 이 경국의 음인 지읒, 치읒과 위치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디귿, 티읒인 혀끝 잇몸소리보다 위치가 더 가깝기 때문에 지읒, 치읒인 경국의 음으로 바뀌는 현상인데요. 자, 디귿, 티읒이 반모음이나 단모음 이인 형식 형태소를 만나서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이 국외음한데요. 그러면 좀 위치와 좀 방법이 모두 바뀐다고 할 수 있죠. 자, 지읒, 치읒의 좀의 위치는 어디예요? 경국외음이고요. 디귿, 티읒은 치조음이에요. 혀끝 잇몸소리죠. 그래서 조음 위치가 바뀐 거고요. 조음 방법 역시 디귿, 티읒은 무슨 음? 파열음이죠. 파열음인데 지읒, 치읒은 조음 방법이 파찰음이죠. 파찰음. 그래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뀌는 현상이 국외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동화 세 가지를 봤어요. 동화란 뭐라고 그랬죠? 비슷하거나 같은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했죠. 음절의 끝에 오는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닮아서 그와 비슷한 성질을 지닌 소리로 바뀌거나 양쪽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다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동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화는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가 있는데요. 이 동화 세 가지 중에서 비음화, 유음화는 자음 동화이고요. 국외음화는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구개음화로 바뀐다는 구개음으로 변한다는 점에서 비음화, 유음화는 구개음화랑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 동화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세 가지가 있지만 비음화, 유음화는 자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구개음화는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자, 자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비음화, 유음화는 동화의 방향과 동화의 형태에 따라서 또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동화의 방향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자음 때문에 뒤에 있는 자음이 변하면 순행동화, 뒤에 있는 자음 때문에 앞에 있는 자음이 변한다면 역행동화이고요.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았다면 상호동화입니다. 또 동화의 형태가 완전히 같게 변했으면 완전동화이고요. 또 형태가 완전히 같지 않으면 불완전동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종로를 예로 보면 자, 종로가 종로로 발음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리을 때문에 뒤에 있는 음원인 리을 때문에 가 아니고 앞에 있는 이응 때문에 뒤에 있는 리을이 바뀌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음운 때문에 뒤에 있는 음운이 바뀌었기 때문에 순행 방향이 앞에서 뒤로 바뀌었기 때문에 순행동화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 이응은 리을을 바뀌게 했죠. 니은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이응을 뭐라고 해요? 바뀌게 하는 음은 그래서 동화음이고요. 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니은은 피동화음이라고 합니다. 피동화음이라는 것은 바뀐 음운이에요. 바뀐 음운. 자, 그럼 역행동화를 볼까요? 국물이 되었네요. 자, 보면 원래가 국물이었죠. 그런데 국물로 발음되면서 이 뒤에 있는 미음 때문에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를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 그래서 역행동화라고 하고요. 반물이 자, 이렇게 반물로 발음이 됩니다. 원래는 뭐였는데요? 반물이었는데요. 그래서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면서 동화음과 피동화음이 완전 형태가 같아졌어요. 그래서 얘를 완전동화라고 하고요. 자, 아까 본 국물의 같은 경우에는 자,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지만 동화음과 피동화음이 다르죠. 그래서 얘는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불완전 동화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교체 중에서 마지막 교체 중에서 마지막 된소리 대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것을 된소리로 되었다 그래서 된소리 대기, 다른 말로 경음화라고 합니다. 경음화는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음절의 끝소리가 그듭으로 끝나고 그 뒤에 오는 예사소리 바다사자가가 올 경우에는 이 예사소리 바다사자가가 된소리 빠따사자가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닫다라고 있죠. 그러면 디귿과 디귿 앞말의 받침이 디귿으로 끝났어요. 바다가로 끝나고 뒷말의 첫 소리가 바다사자가이기 때문에 뒷말이 된소리로 바뀌어서 닫다라고 하면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언이죠. 그 다음에 체언의 경우에도 똑같이 일어나요. 밥상 그렇죠. 똑같은 음절의 끝 된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난 거고요. 된소리 대기 두 번째 규칙은 뭐냐면 용언이 활용할 때, 즉 용언 동사나 형용사가 활용하는데 어간의 끝소리, 어간의 받침이 니은, 미음으로 끝나고 그 뒤에 어미의 첫 소리가
그드, 스, 즈 이럴 때 이것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따죠. 원래는 신따인데 어미가 뭘로 바뀌었죠? 기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용언의 어간 끝소리가 니은이죠. 그 다음에 예사소리가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뒤에 있는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해서 된소리 되기 3따 똑같은 예이고요. 만약에 이거 아까 우리가 한 건데요. 얘 같은 경우에 읍다. 자, 원래 겹자음의 받침 발음은 앞자음이나 퍼먹어, 거의 경우에는 뒤에 있는 자음으로 발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읍다가 되는데요. 다시 이 피읍은 음절이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대표음 비읍으로 바꿔주고요. 다시 예사소리와 예사소리가 연달아 나왔죠. 여기처럼. 그래서 뒤에 있는 소리를 된소리로 바꿔 발음해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여기서 여기로 올 때 뭐가 일어났어요? 탈락, 다른 말로 장군 단수나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올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일어났고요. 여기로 올 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읍다의 발음은 된소리 대기 한 번 음끝, 한 번 탈락 한 번 일어났어요. 다른 말로 교체가 2번, 탈락이 1번 일어난 발음입니다. 자, 그 다음 된소리 대기 세 번째 규정은 한자어 받침 리을 뒤에 오는 예사소리 드, 스, 즈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그래서 갈등, 일시, 설정, 예 경우에는 무조건 한자어라는 요 조항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것도 용언이 활용할 때라고 했으니까 얘는 반드시 품사가 뭐야 되는 거예요? 동사나 형용사일 때만 일어나는 경우예요. 잘 품사를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용언의 관형사형 리을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을 혹은 리을 뒤에 예사소리가 올 때는 이렇게 된소리로 발음한다. 얘도 뭐예요? 용언의 관형사형이니까 용언에서만 일어나요. 동사 형용사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할은 하다에다가 리을 여기서 리을이 뭐예요? 관형사형 전성 어미고요. 그 다음에 의존명사 것이 왔어요. 그래서 이 리을 관형사형 전성 어미 다음에 것 이 기억을 된소리로 발음하죠. 그래서 할 것인데 여기 시옷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꿔주죠. 그래서 할 것이 할 것으로 발음될 때 음운 변동이 2번 일어났네요. 하나는 여기 된소리 대기, 하나는 음절의 끝소리 교체, 다른 말로 하면 교체가 2번 일어난 경우네요. 자, 그런데 용언의 관형사형, 즉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도 하고요.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합니다. 라고도 합니다. 자, 용언이라는 것은 품사가 뭐라고 그랬죠? 동사나 형용사예요. 그런데 품사에는 변함이 없는데 역할이 관형사처럼 쓰였어요. 그래서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도 하고요. 관형사처럼 보이게 하는 성질을 바꿔주는 어미라고 해서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해요. 자,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뭐 은는 니은을 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된소리 대기에 해당하는 것은 을과 리을 요 경우에만 뒤에 있는 자음이 된소리로 발음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알아보고 가면 자, 어미의 종류에 대해서 볼게요. 어미의 종류는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어말어미, 연결어미, 선어말 어미, 전성어미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들은 각각 역할이 다르죠. 어말어미는 뭐냐면 말의 끝에 오는 어미를 우리는 말 끝에 오는 어미. 예를 들면 안따라고 하면 이 따가
어말 어미가 되는 거고요. 연결해 주는 어미. 그래서 연결어미예요. 문장이 끝나지 않고 다음 절로 연결해 주는 어미. 뭐뭐하고 뭐뭐하며 뭐뭐 뭐 이런 거를 말하죠. 자, 그러면 사랑하고 라고 했어요. 사랑하고 원래는 문장이 끝날 수도 있는데 끝나지 않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라고 이어졌어요. 그러면 이 고는 앞절과 뒷절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결어미라고 하고요. 선어말 어미는 뭡니까? 바로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어미 선. 그래서 선어말 어미라고 하죠. 그래서 선어말 어미의 종류는 몇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뭐예요? 시간을 나타내주는 시제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높임을 나타내준 그 중에서도 주체를 높여주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있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의시가 있죠. 사랑하신다, 잡수신다 할 때의 시, 잡수신다 라고 할 때는 얘를 분석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형이 잡수다잖아요. 그런데 시가 붙었어요. 왜요? 주체를 높여주기 위해서, 주어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니은이 붙었나요? 여기서 니은은 뭡니까? 시간을 나타내주죠. 바로 현재를 나타내주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그래서 어미의 종류, 선어말 어미의 종류는 이렇게 시제를 나타내주는 것과 주체를 높여주는 것 두 가지. 그래서 선어말 시제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는 이와 같이 뭐야? 현재 시제를 나타내주는 니은과 는이 있어요. 니은과 는은 의문의 환경에 따라서 다른 거죠. 앞말에 받침이 없으면 니은, 받침이 있다면 는, 먹는다, 신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고요. 과거를 나타내주는 엇과 앗, 그 다음에 엇이 있죠. 그 다음에 엇도 역시 의문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엇일 경우에는 앞말이 음성 모음일 때, 앗은 양성 모음일 때, 엇은 언제 쓰여요? 자, 중복해서 쓰이는 경우에는 언제라고요? 과거와 현재의 단절 상태가 변했음을 알려줄 때 이렇게 두 번 중복해서 사용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미래 시제의 선어말 어미 갯더리가 있죠. 그래서 이 갯더리에 대해서는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죠. 네, 이 갯은 의지를 나타내거나 추측을 나타내거나 그럴 때 쓰이는 것이고요. 더는 과거를 회상할 때도 쓰이지만 미래의 예상, 추측일 때도 쓰이죠. 리는 결심, 의지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전성어미. 이 전성어미는 그게 보면 명사처럼 보이게 하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있고요. 관형사처럼 보이게 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처럼 보이게 하는 부사형 전성어미가 있죠. 명사형 전성어미는 기, 또 관형사처럼 보이게 하는 는, 니은, 이 있고요. 부사처럼 보이게 하는 이, 개, 도로, 아서, 어서가 있습니다. 자, 이 전성어미에 대해서는 빠르게 예시 하나씩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먹기가 좋다, 날씨가 좋음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는 먹다라는 동사인데요. 이 기라는 전성어미 성질을 바꿔주는 어미가 쓰인 거고요. 명사형 전성어미 날씨가 좋음, 얘는 원래 뭐예요? 좋다라는 서술어 역할을 하는데 명사처럼 보이게 해요. 그래서 명사형 전성어미고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먹는, 먹을, 먹던,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체온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사형 전성어미 뭐 했나요? 눈부시게, 눈부시도록, 눈부셔서,
라고 쓰이면서 원래는 형용사인데 뭐처럼 보이게 해요? 부사처럼 보이게 해서 뒤에 있는 용언을 꾸며주는 어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동화 3개가 있었죠.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3가지 봤어요. 그 다음에 된소리대기 4개의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비음화 첫 번째는 그드브 받침 뒤에 비음, 니은, 미음이 올 때 이 그드브 파열음이 비음으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이었고요. 유음하는 니을과 니은이 만나서 이 니은이 니을로 바뀌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비음화의 두 번째 사례 얘기하지 않았나요? 두 번째는 받침 발음이 리을 이외로 끝나고 두 번째 음절이 리을로 시작하면 이 리을이 뭘로 바뀌어요?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 비음화 두 번째였고요. 구개음화는 앞말의 받침이 디귿 티읕이고요. 뒤에 있는 형태수가 형식 형태수이면서 반몸 이나 단몸 이가 만나면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구개음화라고 했고요. 비음화, 유음화는 동화의 순서와 모습, 형태에 따라서 또 나누기도 했어요. 그래서 순행동화, 역행동화, 완전동화, 불완전동화로 살펴보았어요. 그 다음 된소리대기는 4가지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앞말의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바다, 가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예사소리, 바다, 사자가가 올 때 뒷말이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 두 번째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리을 다음에 예사소리 바다 사자가가 오는데 이 바다 사자가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었고요. 세 번째는 용언의 말음, 용언 어간의 말음, 니음, 미음이 있고 뒤에 어미의 첫 소리가 바다 사자가 일 때 이 바다 사자가가 바다 사자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었고요. 그 다음 한자어 리을 받침 뒤에 예사소리 드스즈가 올 때 이 드스즈가 된소리 따스즈로 뜨스즈로 바뀌는 현상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파일 2개로 우리가 교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겹자음의 발음, 호자음, 쌍자음의 발음 다음에 실질 형태소가 오느냐, 그 다음 형식 형태소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발음도 봤고요. 그 다음에 예외, 겹자음의 예외 발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다음 파일에서는 탈락, 첨가, 축약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어요.